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계속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잠실에 있는 누님 댁으로 내려왔고 조금씩 식사를 다시 시작하였지만 그곳에서도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기도원에 있을 때와 같은 생활을 하였다. 그때 기도원에 왔었던 그녀가 가까이 지내던 한 여집사님으로부터 한 책을 선물 받았는데 천연치료법에 대한 책이었다. 한 교수님이 편지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인용한 엘렌 화이트의 책들에서 발췌한 8가지 천연치료제에 대한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그 글들을 여러 쪽 읽어나가며 나는 서서히 그렇지만 확실히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치료를 하였었는데 왜 그 많은 치료들이 허사였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그 답을 찾게 되었다. 그것은 나뿐 아니라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질병과 고통의 문제요. 그에 대한 치유의 길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이 단순한 것이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계획하셨던 생활 양식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진 현대인의 나쁜 생활 습관이 많은 현대병을 만들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질병들에서 회복되는 길은 생활 습관을 고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계획하셨던 에덴에서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아버님이 부산에 있는 한국 내 미국 석유 유통회사 간부이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서구적인 기름진 육식이나 정제 가공한 음식들을 즐겨 많이 먹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 그런 선진화된 음식으로 여겼던 음식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의 먹거리로 주셨던 채식, 통곡식 음식과는 달리 필수적인 영양소들이 결핍된 식사들이었다. 우리 형제들 중 내가 특히 그러한 음식들을 더 잘 먹었고 그것이 나만 나중에 중병에 걸리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현대인의 육식 섭취 증가가 각종 만성적 생활습관 질병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각종 연구들은 육식과 함께 우유와 치즈 같은 유제품 섭취 증가는 암,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관절염 등 각종 만성적 생활습관 질환 증가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현미나 통밀과 같은 통곡식과 과일, 채소, 견과류는 인체에 필요한 모든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과 같은 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으며 섬유질이 많아서 생활습관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대인은 육식 증가와 함께 백미, 흰빵 등 정제식품과 설탕, 조미료 등 식품 첨가물을 포함한 가공식품들을 많이 섭취함으로 인해 병약한 체질로 변하였다. 그뿐 아니라 운동하지 않고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 식사는 거르거나 부실하게 먹고 일을 마친 후 저녁 식사는 늦게 많이 먹고 간식을 먹고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는 등 자연에 거슬리는 생활을 한다.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생활을 계속할 때 몸은 한동안 견디지만 그 한도가 지날 때 몸에 경고가 온다. 하지만 경고도 무시하고 계속할 때 질병이 발병하게 된다. 이러한 습관 하나하나는 매우 영향력이 커서 매일매일 누적되는 나쁜 습관의 결과는 백약을 무효하게 만든다. 반면 나쁜 습관을 버리고 건강 습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강력한 치유제가 된다. 이러한 점들을 깨달은 후 식단을 완전 채식과 현미 등 통곡식으로 바꾸려 하였을 때 어머님께서는 내 몸이 더 약해질까 봐 걱정하셨다. 그런데 그때 마침 주요 일간지의 전면 기사로 육식과 채식의 지방 단백질을 비교한 전면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는 채식과 육식의 지방과 단백질을 자동차 휘발유에 비교하여 보여주었다. 채식의 지방과 단백질은 고급 휘발유와 같고 육식의 지방과 단백질은 저질 휘발유와 같아서 저질 휘발유를 계속 사용하면 차에 이상이 생기는 것처럼 사람 몸도 육식 지방과 단백질을 계속 먹으면 병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부작용이 없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채식 지방과 단백질을 먹으라고 권장하였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여드리며 어머님을 설득하여 식생활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리고 약도 다 끊었다.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였다. 천미 채식을 시작한 후 수년이 지난 후에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비빔밥을 사 먹었는데 마침 쇠고기국이 함께 나왔다. 이전에 잘 먹었던 음식이니 한 번쯤 먹는 것은 어떠랴 생각하고 먹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몸의 컨디션이 아주 나빠지면서 관절들에 다시 통증이 생겨 걸을 때 다리를 쩔뚝거리게 되었다. 이전에 아팠던 것처럼 몸이 무겁고 상태가 좋지 않았다. 왜 그럴까? 아내가 보고는 무엇을 먹었는지 물어서 곰곰이 생각하다 쇠고기국을 먹은 이야기를 하였다. 아내는 그것이 원인이라 하였다. 그렇다. 다른 이유는 없었다. 이전에 이것저것 다 먹었을 때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몰랐으나 1년간 채식을 하여 피가 깨끗해지고 상태가 좋아진 후에 단 한 번 먹은 고깃국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놀랐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러한 음식을 먹는 것은 당연히 병을 스스로 만드는 일인 것이다. 나의 경우 이것을 깨닫고 생활 습관을 건강한 방향으로 바꾼 것이 체질을 변화시켰고 신체의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켜서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한 밑바탕이 되었다. 잘 먹어야 병을 이긴다는 말을 투병 중에 많이 들었다. 의료인들로부터도 마찬가지였다. 잘 먹는다는 말은 대체로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육식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식당에 가더라도 나는 꼭 갈비탕, 설렁탕, 육개장과 같은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후에 알고 보니 그런 음식들이 오히려 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었다. 그런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몸이 산성화되고 염증과 통증을 더 많이 일으키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관절의 염증으로 인해 열이 나고 통증이 있는데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은 불에 기름을 넣는 것과 같이 열이 더 나게 하고 통증을 심하게 만들고 악화시킨다. 그 후 장기간 채식을 하면서 장이 깨끗해져서 달라진 것은 육식할 때 단백질에서 분해된 암모니아, 질소, 메탄가스 등 성분들로 인해 화장실에 가거나 방귀가 생기면 나던 악취가 사라진 것이다. 그것이 채식하는 우리 가족은 공통된 현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장이 깨끗하다면 혈액이 깨끗해져서 장의 질병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기도원에 찾아왔었던 그녀는 건강 식생활 등에 대한 지식을 가졌기에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그래서 중환자인 나와 1985년 1월에 결혼하여 아내가 되었다.